다시 한번 설명해 줘야겠다. 못 들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자, 원빈님하고 동민님도 아마 여기 좀 API 관련된 그 메인 함수가 코드가 너무 많고 내가 하나씩 다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근데 제가 문서에 써놨지만 여기서 모든 걸 다 외우려 하지 말고, 그렇죠? API를 공부할 때는 무시할 건 과감하게 무시하고 지나가는 요령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11개나 되는 인수들의 정확한 의미까지 뭐 할 수 있다? 이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넘어가는 좀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해볼까요? 요거죠?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뭐였죠, 도균님?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네, 한 주씩 실행했을 때 여기죠? My Register Class. 여기서 F11을 이용해서 들어갈 때 뭐가 들어가요? H 인스턴트. 이걸 뭐라 그랬죠? 핸들이라 그랬죠? 핸들. 들어와서 나 이렇게 생긴 윈도우예요. 뭐 윈도우 스타일, 커서 스타일, 뭐 뒤에 백그라운드 색깔 등등등. 어때요? 여러 가지 정보를 세팅을 했죠. 자, 세팅을 하고 여기서 이제 register class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정보를 등록해요. 램에다가. 자, 이거 복습하고 갑시다. 자, 등록합니다. 그러면 이름이 뭐예요, 지금? 요거죠? 에디터 윈도우. 에디터 윈도우라는 윈도우 정보가 메모리 이렇게 딱 할당이 되는 거지. 그쵸?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초기화하죠. 초기화할 때 어떤 함수가 호출이 돼요? create window. 근데 앞에 어떤 이름이 들어가요? SG 윈도우 클래스 여기에 아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 윈도우 정보 같이 넣어놨잖아요. 같은 이름이죠. 요게 들어갑니다. 그럼 얘가 윈도우를 만들 때 어떻게 생긴 윈도우를 만들어야겠어요? 커서 모양, 윈도우 크기 이런 거 등등 막 있었잖아. 뒤에 배경 색깔 등등. 요걸 보고 찾아오는 거지. 에디터 윈도우라는 글씨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갖고 있는 윈도우 정보를 찾아와. 여기 만들어놨죠? 이 정보를 기반으로 어떻게 이용해서 윈도우 실제 화면 메모리 사용될 메모리를 할당을 하는 거죠. 그쵸? create 윈도우 함수로 create 윈도우 함수로 호출해서 그럼 얘는 정보만 등록되어 있던 거고 이 정보로 할당된 메모리는 여기죠. 그리고 얘가 뭘 한다? 뭐 막 위치, 크기 뭐 등등해서 인자 넘어갔는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만들어주면 뭘 뱉어줘요? 뭘 뱉어줘요? 요거에 대한 그쵸? 핸들 값. 뭐 요거 시작 주소가 될 수도 있겠죠.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 주소를 통해서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핸들 값을 뱉어주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쇼 윈도우를 실행을 하면 윈도우가 화면에 땅 뜨는 거죠. 우리가 뭐 1600에 900으로 만든 거. 그쵸? 뭐 커서는 마우스 커서 모양이고 그 정보들이 들어있는 윈도우가 땅 떠. 그리고 업데이트 윈도우로 한번 업데이트 시켜준 다음에 화면에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요?
메시지 루프를 돌리죠. 왜? 프로그램이 중간에 멈추면 안 되잖아. 원래 리턴 종류를 만나면 뭐예요? 멈춰버리죠. 종류가 되잖아요. 계속 뭐 하고 있어야 돼? 계속 Y문 돌면서 반복문 이렇게 돌아야 하잖아. 근데 돌면서 어떻게 중간중간 명령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 처리한다 그랬어요? 메시지 Q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나 뭐 해줘, 뭐 해줘, 뭐 해줘, 뭐 해줘, 뭐 해줘 담아있는 거를 하나씩 꺼내면서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루프를 Y문을 돌리고 그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그 메시지를 처리하는 함수가 뭐였어요? 우리 이 WND 프로c 함수. 얘 언제 세팅됐습니까? 맨 처음에 이거 만들어질 때 앞에 보면 뭐가 들어가요? 함수가 들어가죠. 이거 바꿔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다른 함수. 자, 그래서 프로c 함수가 메시지가 처리가 됐을 때 들어왔을 때 Q에서 하나씩 빠질 때마다 호출되는 함수 여기에 이렇게 딱 들어와 주는 거죠. 그래서 맞춰서 우리가 실행하면 되지. 그렇게 요 윈도우가 이렇게 하나가 딱 돌아가는 원리인 거죠. 요 네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적인 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굉장히 뭐 LPB 파람 변수는 뭐 하는 거냐, 뭐 이 W 파람 얘는 뭐냐, 전혀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이게 필요할 때가 있긴 해요. 그때 찾아서 보면 돼. 우리는 이해되세요? 이거를 코드가 뭉탱이가 이렇게 많다고 해서 내가 전부 다 이해하려고 하려고 하면 API만 몇 년 공부해야 된다고요? 뭐 막 몇 년 공부해야겠지. 우리 한 달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래서 공부 방식이 뭐야? 버릴 건 버리고 취득할 건 빨리 취득하면서 쭉쭉쭉 나가줘야 되는 거야. 수학 공부할 때처럼. 자, 수학 공부할 때 마찬가지였죠. 제일 처음에 뭐 공부해요? 집합 배우죠. 그리고 뭐 함수 배우고, 그리고 뭐 도형 배우지 않나? 보통 요 순서대로. 그렇죠. 대략적인 모든 교육 과정들이 보면. 그래서 뭐야? 그 리미트 배우고, 그렇죠? 무한급수. 그리고 미분 배우고 적분 배우죠. 딱 이 순서잖아. 개념, 함수, 도형.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공부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 이걸 공부를 일단 먼저 하죠. 앞에 똑같이. 그리고 여기를 넘어가. 근데 함수를 하다 보니까 뭐가 기억이 안 나요? 다시 뭐예요? 다시 도형을 봐. 또 가다 보니까 함수를 가면 또 뭐가 기억이 안 나? 집합이 기억 안 나죠? 다시 기억이 안 납니다. 사람은 왜? 기억력이 일주일이면 다 까먹으니까 3일이면 절반 까먹고 또 집합 갑니다. 그래서 그 조금 공부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의 책을 보면 앞에 집합 부분만 책이 어때요? 까마요. 앞에만. 뒤에는 깔끔합니다. 이걸 반복해. 무한 루프. 공부의 무한 루프에 빠지는 거예요. 공부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했지만 성적이 어때요? 집합 부분은 절대 안 틀려요. 이 친구들. 수능 같은 거 보면 앞에 딱 1, 2, 3번 문제 절대 안 틀립니다. 근데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어떻게 가라는 거야? 내 집합을 해냈어. 근데 한 절반밖에 이해를 못했어. 근데 시간은 일주일이 줬지만 일주일이 지났어. 그럼 뭐예요? 그냥 함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해? 그냥 도형 나가. 그리고 다시 뭐 합니까?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또. 전체를 큰 그림으로 반복을 해줘야 돼요. API는 그런 식으로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DX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정답은 아닌데 이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면서 내가 시간이 조금 남고 뭔가 그런 여유가 있다면 전부 다 보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지. 연구직에 있거나 그렇게 하는 데. 근데 우리는 빨리 습득해서 뭘 만들어야 돼요? 게임.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야? API 습득이 아니라 게임 제작인 거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제가 따로 이제 노트를 드렸고 노트 참고해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된다. 잠시만요.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좀 볼 겁니다. 여기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메시지일 때요? WM 페인트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여기 딱 걸리겠죠? 한번 봅시다. 한번 걸렸죠? F5 사라졌어. 아, 걸렸구나. 자, 요렇게 그렇죠? 얘가 뭐냐? 요 우리 DC라는 걸 좀 봐야 됩니다. DC. 자, 윈도우에 관련된 작업들 할 때 어떤 값을 이용해서 한다 그랬죠? 핸들.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었어요? 메모리 윈도우 띄어진 곳에 접근할 수 있었잖아. 핸들을 통해서. 그쵸? 근데 이 DC란 애는 뭐냐? 자, 윈도우 뭐 크기 바꿔주고 윈도우 메뉴 바꿔주고 이런 거는 다 뭐예요? 핸들에 접근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핸들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하면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가독성도 많이 떨어질 거고. 그래서 뭔가 화면에 그리는 작업, 뭐 글자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리는 작업을 맡아서 해주는 그 걔를 뭐라 그러냐? DC라고 합니다. DC란 화면에 출력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는 데이터 구조체. GDI 모듈에 의해서 관리된다. 어떤 폰트를 사용할 건가? 또는 어떤 선의 굵기를 정해줄 건가? 어떤 색상으로 그려줄 건가? 지금 이 내용들이 다 뭐예요? 어디에 관련된 작업들이야? 그림에 관련된 작업들이죠. 글씨도 화면에 출력한다는 건 뭐예요? 그림이죠. 어떤 모양 그림이에요? 이렇게 생긴 그림인 거지. 자, 화면 출력에 필요한 모든 경우는 윈 API에선 DC를 통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아까처럼 뭐 윈도우 화면 메뉴바 있는지 없는지, 윈도우 화면 크기 정해주는지 없는지, 위치 정해주고 이런 거는 누구를 통해서? 핸들. 근데 DC는 그림에 관련된 것만 적용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 하나 그려봅시다. 예제를 하나 들고 와서 화면에 뭘 좀 그려봐야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네모를 한번 그려봅시다. 네모. 자, API 안에
렉탱글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네모입니다. 네모. 자, 인자가 뭐가 들어가요? 앞에 뭐가 들어갑니까? DC. 자, 이 말인즉슨 요 그림이 살짝 그려지지 않아요? 자, 보세요. 우리 안에 윈도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우리 컴퓨터 운영체제 안에 두 개가 실행되고 있어. A 윈도우, B 윈도우. 그렇죠? 그러면 메모리에 이렇게 할당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A, B. 근데 네모를 그리래. 인자로 뭐가 들어가? DC죠. 그럼 얘의 DC 여 안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얘의 DC도 여기 있겠죠? 그럼 내가 B의 DC를 넣어서 그리면 어디에 윈도우의 그림이 그려지겠어요? 여기에 그려지겠지, 네모가. A의 DC를 넣으면 여기에 그려지겠죠. 이렇게 두 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몇 번 호출되면 돼? 윈도우 두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요거 지금 보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얘 윈도우 몇 개예요? 하나예요? 이렇게 떨쳐보겠습니다. 몇 개죠? 세 개죠? 그럼 내가 이거 버튼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제가 안에서 뭐 호출해주고 있겠어? 크리에이트 윈도우 해주고 있겠지. 아니면 원래 윈도우를 애초에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얘가 가져다 쓰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윈도우가 여러 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툴 만들 때 여러 개 만들 거야. 그래서 DC를 명확하게 넣어줘야겠죠. 자, 렉탱글. 이거 왜 이쪽에 있지? 자, 그래서 비긴 페인트라는 걸 호출하니까 인자로 뭘 넣어요? 핸들. 그럼 얘 핸들 있을 거고, 그쵸? 얘 핸들 있겠죠? 비긴 페인트 함수에 얘 핸들 넣어줬죠? 그럼 얘가 뭘 뱉어줘요? 반환값이? 뭐예요? 도기님? 반환값. DC죠? DC를 뱉어주는 거지. 그럼 얘 DC를 비긴 페인트 함수를 통해서 가져와서 우리가 인자로 받아놓은 거야. 왜? 그림 그릴 때 뭐가 필요하니까. DC가 필요하니까. 자, 그리고 레프트 탑 얘는 뭐냐? 이 윈도우 상에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0,0이라고 했습니다. 좌측 산단. 그렇죠? 여기는 우리는 1600에 900으로 했죠? 윈도우 크기를 1600. 요 위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은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라이트 바텀. 이거는 0,0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럼 100, 100에 200, 200 하면 자, 100, 100 위치에 200, 200 위치에 이렇게 해서 네모가 딱 만들어지는 거죠. 점 두 개면 그릴 수 있잖아, 네모. 그쵸? 굳이 뭐 3개, 4개 이제 받을 필요 없죠. 자, F. 자, 어떻게 됐어요? 100, 100 위치에 그리고 200, 200 크기만큼 네모가 하나 그려졌죠. 원도 그려볼까요? 원 함수 이름 뭐지? 일립스인가? 일립스. 똑같죠? DC 들어가고 100에 200, 200. 그럼 얘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렇게. 그렇죠? 얘는 살짝 옮겨볼까? 200, 200에 300, 300. 이렇게. 직사각형을 먼저 그리고 그 안에
아니야. 아, 얘요? 얘 그리는 방식이 이 가운데 좌표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자, 시작점 잡고 레프트 탑 잡고 라이트 바텀 잡고 네모 그려놓고 이 안에 이렇게 원을 그리더라고. 얘는. 네, 통상적인 방법은 요 원으로 아니죠. API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보통은 어떻게 쓰겠어요? 가운데 좌표 잡고 뭐만 알면 돼요. 반지름만 알면 이렇게 그려주지 보통은. 네, DX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릴 거예요. 네, API에서는 이렇게 그려요. 이 API가 이렇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애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색깔도 한번 바꿔볼까요? DC에서 아까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선의 굵기. 또 어떤 색상으로 그려줄 건가? 자, 색상은 어떻게 만드시냐? H 브러쉬가 있습니다. 브러쉬. 이름부터 딱 뭐예요? 브러쉬. 붓이죠, 붓. 무슨 색깔로 칠할 거냐? 자, 브러쉬. 그래서 크리에이트 솔리드 브러쉬. 자, 인자 뭐 들어가요? 칼라 들어가네. 칼라. RGB 255 0 25 RGB 색깔로 칼라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색깔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브러쉬. 자, DC를 좀 세세하게 봅시다. DC를 좀 세세하게 볼게요. 자, DC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메모리에 DC가 이렇게 할당이 돼 있어. 윈도우 안에, 그렇죠? DC가 할당이 돼 있겠죠. 이만큼 뭐 대략적으로. 근데 보면 요거 하기 전에 보면 쫙 보세요. 지금 이 네모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죠. 투명한 게 아니야. 흰색이야. 그리고 선은 무슨 색깔이야? 검은색이죠. 그러면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디폴트 값으로 어떤 색상이 두 개 만들어져 있는 거야? 흰색 선. 그리고 검정색, 흰색 배경. 그리고 검정색 선. 이 정보가 메모리 할당돼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아예 투명하면 아무것도 안 그려져야지. 아무것도 널로 체크돼 있다면.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GP 파랑색으로 파랑색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크리에이트 브러쉬 하면 뭐가 돼요? 여기에 파랑 배경. 지금 이거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그렇죠? 파랑 배경이 하나 만들어졌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쓰기로 체크가 돼 있어요? 이게 디폴트로 체크가 돼 있잖아. 그럼 나 이 흰색 배경 대신 뭐 쓴다고 체크해 줘야 돼요? 그게 뭐냐? select object입니다. 나 어떤 DC도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어떤 DC? 얘 쓸 거야. 그러니까 인자가 뭐가 들어가요? DC 들어가고 오브젝트 들어가죠? 브러쉬 넣어주면 돼. 그럼 나 이제 뭐? 파랑 배경. 그쵸? 그리고 F5 해볼까? 자,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우리 이걸 이제 못 본다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똑같아. 지금 그리고 메모리 할당되는 것도 결국은 뭐 한 거야? 변수 만들고 값 바꿔 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걸 조사식으로 우리가 이제 못 봐요. API 때부터. 그래서 이 원리를 이해하면서 수업 시간에 들은 걸 이해하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개만 쓰고 있는데 얘 뭐합니까? 남아있죠. 메모리 계속 낭비를 하고 있죠. 낭비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얘로 색깔을 그린 다음에, 그쵸? 얘는 또 다른 색깔로 그리고 싶을 수 있잖아. 흰색으로. 다시 얘로 돌려놓을 거예요. 돌려놓고 이 줄이 끝나면 얘는 뭐 할 거다? 얘는 삭제할 겁니다. 이렇게 메모리에서 없애놓을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다시 만들어서. 자, 그래서 얘 셀렉터 오브젝트를 하게 되면 얘 반환값이 있어요. 반환값이 뭐예요? GDI 오브젝트죠. 이 브러쉬나 이런 애들 다 GDI 오브젝트를 상속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이 가능해요. 자, H 브러쉬, 올드 브러쉬. 자, 뭘 반환해줘 얘가? 내가 이 브러쉬로 바꿨어. 그럼 기존에 쓰고 있던 브러쉬 뭐죠? 흰색 브러쉬죠, 이거. 흰색 배경. 흰색 배경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걸 받아놓은 거예요, 변수로. 왜? 없어지니까. 주소 없어지면 못 찾잖아요, 다시. 그리고 그려주고 다시 셀렉트 오브젝트로 뭘로? 흰색으로 돌려놓는 거야. 돌려놔. 그러면은 얘는 파란색으로 그려지고 다시 흰색으로 돌아갔어요. 뭐가 돼요? 얘는 무슨 색으로 그려져? 흰색. 이렇게. 그렇죠? 근데 얘 문제가 있어요. 계속 뭐 하게요? 계속 뭐해? 이 브러쉬를 계속 크리에이트 매 프레임마다 해주고 있지 않아요? 여기 호출될 때마다 한 번씩 크리에이트 하겠죠. 그러면 이 메모리에 여기에 계속 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슨 색이었어? 파랑. 그리고 한번 얘가 또 호출되면 또 파랑, 또 파랑, 또 파랑. 계속 늘어나잖아요. 안 사라지죠? 왜? 얘가 뭐야? 지역 변수가 아니니까 안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부에서 안에서 어떤 메모리 영역이 할당했다라는 거예요? 동적 할당에서 힙에 할당되겠죠. 애초에 주소로 이렇게 넘겨줬다는 얘기는 힙에 할당돼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 그쵸? 힙에 계속 메모리가 쌓이고 있겠죠. 만들었으면 뭐 해줘요? 다 썼으면? 지워주셔야지. 근데 딜리트 해당 주소를 지우는 게 아니라, 그쵸? API죠? 해당 API에서 제공되는 딜리트 기능을 사용해야 됩니다. 딜리트 오브젝트. 어떤 거? 파랑색 브러쉬. 이렇게 딜리트까지 완벽하게 해주셔야 깔끔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도기님?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네, 질문. 네. 얘를 그냥 지워버리면 이거 안 하고 흰색으로 다시 못 돌아가잖아. 그래서 돌려놓고 지우는 겁니다. 흰색으로. 자, 파랑 브러쉬 생성. 그쵸? 파랑 브러쉬 DC의 선택. 그리고 흰색 브러쉬 반환. 그쵸? 다시 흰색 원본 브러쉬로 선택. 파랑 브러쉬 삭제. 저기 올드 브러쉬로 지금 저기 변수를 생성한 거 아니에요? 지금 파란 브러쉬 DC에 선택했다고 저희가 적은 거 있잖아요. 네. 그냥 선언만 했는데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요? 크리에이트 솔리드 브러쉬. 이걸로 생성한 거지. 선택을 했죠. 그러면 지금 세팅되어 있는 게 무슨 색이야? 검정색 선이랑 파란색 배경 브러쉬. 그렇죠? 그래서 얘는 파란색하고 검정색 그려졌고, 그리고 다시 뭐 한 거예요? 흰색으로 돌려놓고, 흰색 배경으로. 그리고 파랑 브러쉬 뭐 한 거예요?
삭제. 그리고 다시 그리면 얘는 검정선의 흰색 배경으로 그려지겠죠. 이해가 안 돼요? 아까 셀렉트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흰색으로 되돌린 거는 이해를 했는데 네. 왜 위에서 셀렉트 오브젝트를 사용하지 않고 파란색이 바뀌었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여기 썼잖아. 파랑 브러쉬. 여기. 셀렉트 오브젝트. 얘가 파랑 브러쉬잖아. 만든 브러쉬. 이름을 이렇게 바꿔줄까요? 얘가 블루 아니야? 블루 브러쉬 선택 그려주고 다시 흰색 브러쉬 선택 블루 브러쉬 삭제. 그렇죠? 그리고 흰색 브러쉬 반환을 글자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요거? 네. 요거 반환 값을 이렇게 받아주잖아. 올드 브러쉬. 이거 안 받아줘요? 받아줘야잖아요. 흰색 브러쉬 반환 값 반환. 올드 브러쉬가 흰색이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 뭐 바꾼 거예요 지금은? 브러쉬는 뭐예요? 색깔이죠, 색깔. 물체를 그릴 때 필요한 색깔. 배경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럼 얘도 한번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얘. 자, 여기 파란색 배경에 뒤에 여기 선은 무슨 색이에요? 검정색이죠. 선도 바꿔보자, 선. 얘는 이제 선을 바꿔볼까, 원은? 자, H 펜이 있습니다, 펜. 레드 펜으로 해볼까, 레드 펜. 자, 크리에이트 펜. 자, 또 똑같이 뭐 들어가요? DC 들어가는데 인자 하나 더 있죠.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인자? 위드. 위드 뭡니까, 위드? 선의 두께. 선의 두께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기본이 1일 겁니다. 우리 한 2 두께로 해봅시다. 2. 자, 그리고 RGB 이번에는 잘 보이게 빨간색. 이렇게. 뭐가 잘못됐는데? 아, 스타일이네. ATC가 아니라. 선도 종류가 많아요. PS 솔리드로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선이야. 들어가 보니까 뭐 있어요? 닷도 있죠. 닷은 뭘 것 같아요? 점선. 뭐 대시닷, 대시닷닷 뭐 있겠죠. 하나씩 바꿔봐서 한번 해보세요. 아, 펜의 그 선의 종류인 거예요. 네, 여기 이렇게 주석 걸어놨네. 대시는 이거고, 닷은 이거고, 대시닷은 이거고 이렇게. 어이, 이런 주석 좋은데? 그렇죠? 이해가 팍 되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합니까? 셀렉트 오브젝트로 선택.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펜이지. 올드 펜. 검정 펜 나오겠죠? 레드 펜 골랐으면 원래 갖고 있던 검정 펜 뱉어줬을 거고. 그리고 그려주고 또 똑같이 다시 올드로 검정 펜 선택해주고 레드 펜 뭐예요? 지워주고. 그럼 얘는 무슨 색으로 그려줘야 돼요? 선이 빨간색. 그리고 두께를 우리가 2로 했으니까 두께가 어떻게 됐어? 두꺼워졌죠. 자, 요게 이제 DC를 이용해서 물체를 뭐 그리는 겁니다. 뭐 라인 투 함수 이런 거 이용하면 그냥 선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수많은 기능들은 이제 제가 노트에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뭐 노트에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무슨 브러쉬, 폰트는 여기 있죠. 글자. 모든 걸 다 볼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 과정이 결국은 또 똑같은 과정이죠.
뭐합니까? 자, 펜 만들고 요걸 이제 GDI 오브젝트라 그러죠. 그리고 DC에 선택해주고 그려주고 다시 뭐예요? 올드 펜으로 되돌려주고 새로 만든 거 삭제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왜? 그래야 메모리에 닉이 안 남으니까. 자, DC 궁금한 거 질문 있으세요? 선생님 그러면 네, 원래 기본적으로 그 DC 메모리에 네, 흰색 배경이랑 검은 선이 있잖아요. 네 디폴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디폴트로 만들어진 것 자체를 바꿀 수도 있나요? 게임에서 아예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네, 그냥 디폴트를 뭐 파란 배경에 빨간 선만 써가지고 네, 이렇게 변환을 해놓고 그냥 쭉 갈 수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뭐 파란색, 빨간색 이런 거 자주 쓰잖아요. 네. 자주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무슨 오브젝트라고 하냐? 스톡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스톡 오브젝트. 우리 얘네들이 GDI 오브젝트죠. 근데 그 중에 자주 사용되는 애들이 있다. 그러면 결국 검정색이랑 흰색 배경도 뭐예요? 기본으로 자주 사용되는 GDI 오브젝트들을 미리 DC 안에 만들어 두었는데 그 오브젝트들을 스톡 오브젝트라고 한다. 뭐뭐뭐 있냐? 여기 보세요. 자, 이제 노트에 정리해놨습니다. 뭐 만들어져 있어? 검정색 브러쉬, 그레이 브러쉬, 투명 브러쉬, 흰색 브러쉬, 다 흰색 펜, 투명 펜, 뭐 옅은 회색 이렇게 다 기본으로 뭐 돼 있다. 다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스톡 오브젝트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 자, 요거 쓸 때 여기 스톡 오브젝트 하나 더 그려봅시다. 밑에 400, 400, 500, 500. 우리가 원래는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었었죠. 크리에이트 브러쉬, 크리에이트 펜 해가지고. 근데 스톡 오브젝트는 이미 이 윈도우가 만들어질 때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는 애라 그랬죠. 검정색, 흰색, 회색 이런 애들 자주 써진 애들. 그래서 그냥 뭐 하면 되냐? 만드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get 스톡 오브젝트 있죠? 여기에 뭐 넣으면 되냐? 아까 그레이 브러쉬 넣어주면 나 뭐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회색깔 만들어져 있는 펜 가져오겠다. 병변을 해줘야 됩니다. 자, 가져왔죠? 그럼 또 뭐 해주면 돼요? 똑같이? 이거는 변함없습니다. 지울 필요는 없지. 근데 지울 필요는 없어. 셀렉트로 지정해야 돼요. 해줘야죠. 그레이 브러쉬로. 자, 요렇게. 근데 지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쏘고 흰색으로 돌려놓는 게 안전하게 API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함없을 거예요. 메모리상으로는 얘는 문제가 없죠. 원래 있던 거 쓴 거니까. 근데 항상 쓰면 뭘로 되돌려 놓는다고? 디폴트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 뒤에서 무슨 문제를 또 줄지 몰라. 그래서 이건 똑같아요. 딜리트는 하면 안 되죠. 다시 뭐만 해? 셀렉트만. 올드 그냥 그대로 쓰면 되네. 원래 있던 거 올드 브러쉬 이렇게. 그럼 이 네모는 이제 무슨 색깔로 그려져요? 회색. 그래서 간단한 건 뭐 스톡 오브젝트 이용해서 쓰셔도 되지. 자,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렇죠? 10분 또 쉬었다가 뒤에 또 마저 나갑시다. 어렵지 않죠?